궁금한 게 그러면 공급의 불안 심리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이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혹시 생각하신 게? 지금은 결국은 두 가지 사이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은 어쨌든 지금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공급이 지금 제때 안 될 거라는 건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완벽한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물꼬를 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결국은 수요를 조금은 조절하는 어떤 것도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이제 중단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50년짜리 주담대 그거를 이제 DSR로 따질 때는 40년으로 어떤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한 이게 뭐 수요 억제는 아니고 수요 조절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분 대책을 보면은 시장에 처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뭐 미분양 한시적 양도세 감면 얘기도 나왔죠 언론에서.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도 주택 수요에서 뭐 제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건 안 하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대책은 없어요. 마법 해결사는 없습니다. 어차피 뻔한 한계인 상황인데 지금으로 보면 결국 미세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런 좀 강한 드라이브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강한 드라이브라면 뭐 어떤 뭐 3기 신도시의 뭐 어떤 뭐 지역을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심에 지금 빈 땅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하에서 어쨌든 최적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을 뭐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급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제가 좋은 대안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한강을 매립해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린벨트 없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극단으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럼 결국에 계속 공급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집 계속 사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부도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의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공급을 얘기하는 순간 한계점이 있고 공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아까도 이제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경쟁률이 높다. 맞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약 시장이 높은 이유는 추첨제하고 세대원도 가입하니까 지금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한계가 있는 공급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냐면 아이 뻔하네. 그러니까. 니네 당신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면 맨날 공급 부족하대요. 그렇죠. 근데 공급 부족했는데 최근에 집값이 왜 빠집니까?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솔직해져야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해야죠. 인정하면은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집값 안정하기 위해서. 만약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저는 그 점에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되기가 쉽게 말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웠는데도 딱 보는 순간 이거 한계가 있네. 그러면 집 더 사야겠네. 이런 식의 또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소 그거는 다소 확대 해석이 아니 확대 해석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발표하니까 사실 너무 한계점이 보이잖아요. 팩트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걸 굴절시키면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막상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정부 당국자라면은 아니면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겠어요? 이거 외에 어떤 대안을 내놓겠냐고요.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은 가능한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지금 하죠. 그러면 청약 규제를 다시 처음대로 업고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다시 그러면 도입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요 완화를 좀 조심했어야죠. 그렇게 집값 조금 빠지니까 엄청나게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그 지점부터 사실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불안하다. 원인이 수요가 많아서졌는데 그건 떡 빼놓고 공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장님 지금 우리가 답을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닭이냐 달걀이냐 두 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의견도 있는데 네네. 수요와 공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컨트롤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가 수요를 언제 컨트롤할 수 있었나요? 맞아요. 공급도 힘들지만 수요.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공급 수요 부족이 억제는 그때부터 그래도 시작이 가능하지 됐어요. 않나요?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막아놓으면 가능은 하지만 네네. 그게 효과가 있었냐고. 아니, 투자 수요는 없앨 수 있죠. 없앨 수 있죠. 문재인 줄일 수 정부 있죠. 때 그러면 그렇게 5년 규제를 했는데 집값 왜 올랐냐고요. 그때 근본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오만이고 자만이다. 우리 컨트롤할 수 있어. 우리 믿고 기다려줘. 라는 결과가 5년 폭등을 가져왔어요. 자, 폭등하니까 수요 컨트롤이 실패했어요. 다음 카드가 공급 부족해. 야, 공급이 부족하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기다려줘. 공급 늘릴 테니까 나중에는 집값 안정될 거야. 라는 저는 면피용으로 공급 부족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상기 신도시 공급하고요. 다른 택지들 많이 발굴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공급 대책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할 건 발표된 거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든지 간에 저는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다. 올 초에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집값 떨어졌잖아요. 미분양 급증해요. 작년 1월이 미분양이 2만 1,000호였는데 올 1월이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PF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시장에 불똥이 튀니까 정부는 또 개입을 하죠. 부랴부랴 수요 진작 대책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반등하니까 이게 또 너무 올랐나? 하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게 또 대출 규제를 살짝 쪼아요. 특례보금자리 살짝 없애고 그랬죠. 50년 없애고 40년으로 가고 야 공급 불안해? 우리 차질 없이 진행하고 더 할 거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반응에 하나하나를 너무 빨리 반응하고 있다. 저는 믿고 좀 기다려줘라. 왜 안달이 나서 난리냐. 좀 맞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내려갈 그러면 수도 이렇게 있다는 합시다. 결국은 우리끼리 담론은 그만 얘기하고 네네네.